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지난 시간에 청해를 위한 청해, 즉 청해를 조금 자세하게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능력 자체를 더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청해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해요. 청해도 결국에는 언어 능력의 일부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니까요. 앞서 제가 아는 만큼 들린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말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요, 똑같은 드라마를 한 편을 봐도 초급보단 중급, 중급보단 고급 학습자 쪽이 더 잘 들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언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인풋을 받아들여서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똑같은 유효 인풋이라고 할지라고 해도 학습자에게 안정적인 인풋과 자극적인 인풋은 별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각기 안정 인풋 그리고 자극 인풋이라고 제가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인풋이란 것은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인풋을 의미합니다. 언어는 듣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잊혀져 가는데요. 그래서 이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다시 한번 인풋으로서 내 머릿속에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인풋들,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인풋들을 안정 인풋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극 인풋이란 것은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 즉 안정 인풋들 사이에 섞여 있는 일부 혼란스러운 인풋입니다. 모르는 것, 긴가민가 하는 것은 듣는 그 순간 이게 뭘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뇌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그것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일종의 자극 촉매제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확인하거나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 능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 습득 이론에서는요, 이런 가설이 존재합니다. 현재 학습자가 알고 있는 지식에 플러스 1만큼 어려운 내용을 학습시킬 때 그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습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점점 레벨업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사실 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 이론을 근거로 생각했을 때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영역이 바로 자극 인풋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70에서 80% 정도가 이해되는 선의 시청각 자료를 보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드라마를 가지고 청해 공부를 한다거나 일본어 공부를 하신다고 할 때 70에서 80%를 자막 없이 내가 봤을 때 이해한다면은 내용의 이해가 무리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흥미를 유지하면서 몰입까지 가능하게 해주고, 또 안정 인풋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한 번 더 확인해 가면서 본인의 실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또 모르거나 헷갈리는 20에서 30% 정도 되는 자극 인풋을 통해서 적절한 학습 의욕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 일본어 실력을 늘려나갈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죠. 반대로 70% 정도도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몰입도도 떨어지고 흥미도 떨어집니다. 동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본어 실력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면서 학습 의욕도 떨어지게 돼요. 또 모르는 내용을 찾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10초 보다가 멈추고 10초 보다가 멈추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 나가다 보면은 학습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효율도 나빠지게 되겠죠. 학습 자료 자체에 대한 것도 처음에는 본인의 레벨에 맞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유아형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해보시다가 점차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서 드라마로 옮겨가서 드라마 내에서도 조금 더 레벨이 높은 드라마들, 뭐 예를 들면은 일상생활물 같은 경우는 적절한 중급 레벨 정도의 회화가 나올 것이지만은 회사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금융물 이런 것들은 꽤 높은 레벨의 일본어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레벨의 차이를 인지를 해나가면서 본인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 드라마들이 대략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단계가 오시면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쓰는 회화의 리듬감이라던가 속도감이라던가 긴장감이 그대로 방영되는 버라이어티 방송이라던가 라디오 혹은 뭐 다마 수록집 같은 것들을 통해가지고 보다 현실적이고 리얼한 회화에 기반한 청해 자료로 레벨업해 가는 것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결론은 언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청해는요, 본인의 실력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자료를 얼마만큼 잘 찾고 그 기준을 얼마만큼 잘 맞추느냐,
70에서 80% 정도 되는 그런 기준을 얼마만큼 본인이 잘 맞춰서 선정하는가 하는 것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요, 드라마라던가 애니라던가 영화라던가 이런 다양한 장르의 것들 중에서 1화를 다만 20분이나 30분 정도만 자막 없이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지 가늠해 보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그런 레벨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본인의 레벨이 굉장히 초급 레벨이라고 한다면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라던가 애니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런 드라마라든가 방송 매체 같은 거를 보실 때는요, 본인의 언어 레벨에 맞춰서 보시기보다는 본인의 흥미 위주에 맞춰서 좀 보시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언어학적이라든가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는 옳지는 않지만은 본인의 실력과 조금 맞지는 않을지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꼭 보면서 공부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바로 점차적으로 레벨을 높여가서 반복해서 보는 방법인데요. 최소 3회에서 4회, 많으면 5회에서 6회까지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봄으로 인해가지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알아간다는 느낌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은 한국어 자막을 달고 보면서 나오는 일본어들이 뭔지를 파악하고 따라해보세요, 한번. 그것들을 모두 완벽하게 처음 보면서 다 정리하고 다 받아 적고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처음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일본어 대사가 한국어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에서 뭐 필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 말로 따라하는 선에서 그냥 자막을 달고 한 번 혹은 2번 정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는 일본어 자막을 단 상태에서 봐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자막이 없는 상태에서 봐주시는 것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내가 알고 있는 인풋이 처음에는 적기 때문에 안정 인풋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들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힘들 것이지만은 대충 한국어 자막을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내가 어느 정도 일본어 레벨을 가지고 있다면은 대충 이런 내용을 말하는 문장 속에서 이런 단어들이 쓰였네 라고 하는 것들을 점차 알게 되면서 점점 안정 인풋의 양이 많아지고, 안정 인풋의 양이 많아지면은 자극 인풋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일본어 레벨이 높아지게 됩니다. 단 이것들을 한 번에 하루 만에 연속으로 하려고 하시지는 마시고 하루 정도의 텀을 두시고 해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은 익숙함에 속아서 이해했다, 알겠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텀을 두시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실 때에는 절대로 드라마를 몇 번 반복해서 봤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목표치는요,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실 때 무자막인 상태에서 드라마를 봤을 때 내가 여기에서 나오는 일본어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캐치해서 내가 입 밖으로 낼 수 있을 그런 레벨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해요. 70에서 80% 정도가 이미 그런 목표가 된 상태라면은 여러분들은 안정 인풋이 70에서 80%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나머지 20에서 30% 정도의 인풋들을 받아 적고 또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지식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또 본인이 말하기도 하고 청해도 동시에 연습하고자 한다면은 사실 이렇게 연습해야지 청해 실력이 훨씬 더 늘어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죠. 아웃풋과 인풋을 동시에 연습하기 위해서는 그냥 본인이 보고 싶은 드라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했던 강의, 드라마를 선별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보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드라마를 선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학습은요, 무조건 빡세게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이고 재미있게 꾸준히,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려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일본어를 학습하실 때 무작정 많이 듣지 말고 또 무작정 따라하지도 말고 무작정 받아 적지도 말고 잘 선택을 하시고 잘 구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학습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류였습니다.